벌써 대치동에서 9년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도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정서라는 게 이렇게 다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쌓였다가 터져요. 나중에 공부할 타이밍이 터져요. 진짜 공부할 타이밍은 고등학교고 어떻게 보면 또 성인 이후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터지는 거예요. 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강박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할 때 강박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뭐냐면은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해서 공부를 쭉쭉쭉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장 내가 읽었다 공부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뒷장을 봤더니 앞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놓친 것 같아요. 뭔가 불안불안하고 찝찝해요. 당연히 100%라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라도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앞장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뒷장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지치고 공부는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는 게 이제 강박이고 강박 장애에도 꽂히는 생각이에요. 내 공부한 거에 꽂히기도 하고 아니면 엉뚱한 생각에 꽂히기도 하고 내가 아까 친구한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에 꽂혀서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거기서부터 상상의 날개를 이제 펴나게 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건 아닌가 가정을 해서 찝찝하게 의심하고 이런 게 다 강박 사고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서라는 거는 이제 억압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저런 내 감정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면서 잘 다루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과정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억압해요. 내가 감정 잘 모르겠고 오히려 마주하면 괴롭고 이러다 보면은 감정을 억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면하고 덮고 이러는 게 다 억압인데 억압하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강박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생각 아니면 감정, 사람의 마음속 안에 있는 거는. 근데 지금 말하는 정서라는 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처리도 못하겠고 조절도 못하겠고 이런 느낌이 들면 가장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생각 쪽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돌리고 계속 머리를 돌리면 이 감정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은 편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꽂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리고 이게 내 감정을 외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생각에 몰입했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생각에 몰입 안 하는 순간 그냥 평온한 순간 자체를 못 견뎌요. 그러면 왠지 또 불안해지고 찝찝해지고 그래서 또 생각에 몰입. 이 과정에 이제 꽂히는 거고 공부할 때 그게 일어나면은 공부 못 해요. 앞으로 자꾸 넘어가고 자꾸 세세한 거에 집착해서 궁금해지고 크게 쭉쭉쭉 넘어가는 진도가 안 빠집니다. 이게 어린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있고 저학년도 있어요. 정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번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아웃이 뭐 공부 많이 해서 생기는 번아웃이 아니에요.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이 쭉 지치고 에너지가 쭉 빠지는 건데 왜 그럴까요? 바로 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생기는 번아웃이 진짜 많아요. 역시 똑같아요. 부정적인 정서 막 이렇게 저렇게 쌓이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이거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너무 괴로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또 무의식으로는 이 감정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씨름하느라고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줄줄줄 새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신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에너지가 빠지고 그래서 공부에 당연히 집중할 수 없고 감정 노동이라는 요즘 용어가 그런 거예요. 감정 노동은 물론 직업적으로 그런 게 더 큰 직업들도 있고 하겠지만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게 감정 노동이 엄청 되는 거고 그게 에너지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으로 확 터집니다. 우울증도 그 연장선이에요. 번아웃은 굉장히 많이 처진 상태고 우울증은 아예 방전에 가까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 불안장애도 마찬가지.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조절 못하게 되는 극단의 상태. 공황장애도 불안장애 하나고 또 범불안장애라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이 헬스장에 불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하나의 예로.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면서 또 감정 소모를 계속하고 그러면 또 에너지 빠지고 이런 것의 문제점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또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걸 못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이런 게 찾아오게 되면은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요. 당연하죠. 집중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시네요. 감정적인 번아웃, 강박사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강박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박이 찾아오는 이유도 다 그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외면하는 수단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범위가 넓어지면 악순환이 일어나고 주객이 전도되고 그게 이제 강박장애고 일상의 지장이 커지고. 원더보이님이 핸드폰 뭐 게임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서 멀리하게 할까 이런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면에 있는 정서. 정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물론 남자아이들이 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더 집착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서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뭔가가 힘든 게 있고 공유되지 못하는 게 있고 외롭게 고립된 게 있고 이게 나도 뭔지 모르겠고 근데 괴롭고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뭔가 불안 공포 쪽이 있고 부끄럽고 내 존재감을 인정 못 받는 느낌이 있고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많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 거부하는 느낌, 존중하지 않는 느낌, 그게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그게 자극되는 순간 화를 냅니다.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죠.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들 키울 때 바로 그 점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애는 게임에만 집착하고 내가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화를 내요. 이게 아니에요.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분명히 오랫동안 쌓인 게 있고 그거를 밑에서부터 잘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거 맞고요. 그 전에 게임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놓친 정서적인 부분을 잘 상호작용할까. 엄격, 통제, 공포, 방치의 영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불쑥불쑥 나오네요.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거 안 하고 싶어서 아이한테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특히나 더 잘 조절해야 되는 거. 조절이라는 게 누구나 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서를 잘 조절해 줄까. 아이의 충동을 잘 조절해서 게임도 좀 안 하게 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게 해서 공부도 꾸준하게 하게 하고 이런 바람이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정서 조절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번은 점점 자라면서 생긴다는 거. 정서는 정서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거는 점점점 뇌가 성장하면서 컨트롤이 돼요. 20대 초반까지 계속 커야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는 이성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서 자체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정서 조절은 내 정서를 내가 평상시에 잘 이해하고 읽고 이거를 소통하고 이런 게 익숙해졌었을 때 어떤 정서가 찾아와도 그거에 몰입되지 않고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통은 우려하잖아요. 빨리 이거를 억압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서를 내가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거를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표현하면서 감정이 해소돼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지 앞으로 살면서 찾아올 많은 다양한 정서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정서 조절은 관계적인 욕구, 여기 말씀드린 친밀감의 욕구가 잘 이루어졌었을 때 조절이 잘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든든한 내 편이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야. 이 느낌이 확고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서를 조절하는 게 또 선순환이 되죠. 나 이거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일 더 할 수 있게 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게 어렵죠. 근데 이것도 표현의 미묘함이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내면의 힘이 원래 있어요. 내면의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제일 중요한 내면의 힘은 뭐냐면은 자기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게 내면의 힘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놓치지 않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에 충실해요. 막 울고 떼쓰고 감정에 충실해요. 근데 억압되고 혼나고 하면서 감정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훈육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부터 내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내면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 견고해져야 되는 게 성장인데 자아가 점점 약해집니다. 자기 정체성이 점점 생겨야 되는 게 성장인데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문제고 동반된 부정적인 정서, 독립욕구, 자유욕구가 훼손된 느낌, 내가 없는 느낌,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부끄러운 느낌,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긍정 메시지를 많이 주면 아이가 부모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 잘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강의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핵심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식물 비유랑 똑같아요. 우리는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줘서 아이를 정서를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서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서를 옆에서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긍정적인 정서를 막 얘기해줘서 심어주는 게
정서가 아니라 이미 매 순간 아이는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숙제를 예를 들면은 숙제 뭔가 내가 하다가 잘 풀려서 너무 좋아, 뿌듯해, 막 나 잘하는 것 같아, 성취감, 이런 쪽에 긍정적인 쪽일 수도 있고, 하다가 막히면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좌절감, 이게 다 정서예요. 그리고 이쪽도 같이 공유해주고 이쪽도 같이 공유해주고, 그때 이 정서를 함께 읽어주고, 너 지금 이래서 이렇구나, 아이가 대충만 느끼고 있는 거를 분명하게 언어화해서 자기가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옆에서 그 정서에 대한 현이 되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아이의 정서가 지켜지는 과정이고, 내면이 강화되는, 자아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총론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서를 다루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서론으로 정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서라는 게 이루어져 있고, 부모가 이런 거를 잘 놓치기 쉽고, 그래서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총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모한테 좋은 말 한번 들은 적 없고 욕만 들었는데 내리사랑이라고 받지 못한 아이에게 사랑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학대를 받은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는 학대를 반복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3분의 1 정도는 내가 노력하고 극복해서 좋은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사실은 학대받고 자란 부모 세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정서 얘기 드리면 나는 정서적인 교육 못 받았는데 우리 아이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좌절감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욱더 정서를 내가 잘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쓴 양질의 양육을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팬딩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곳에서 한번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2주에 한 번씩 긴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편하게 조금 더 길게 자세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글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